테슬라는 정부의 FSD 규제 지원 기대감과 EV 세제 혜택 덕분에 주가가 52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3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다소 미지근했었죠. 골드만삭스는 S&P 500이 선거 후 강세를 보이며 연초까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주요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테슬라 주가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4% 상승해서 33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번 급등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의 로비 단체인 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이 이 공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공제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살 때 최대 7,50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해주는 혜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EV 판매로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공제 혜택이 유지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업계는 급격한 정책 변화에 민감합니다. 몇 년, 심지어 몇십 년을 내다보고 라인업을 준비하는데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 큰 타격을 받는 거죠. 둘째,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예상보다 더디게 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제가 유지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차 구매 비용이 낮아져서 시장 확산에 도움이 되겠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테슬라가 트럼프 당선자의 자율주행차 규제 계획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EV 세액 공제를 없애더라도 자율주행차 도입을 더 쉽게 만들어줄 연방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기술을 더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트럼프 당선 후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의 절반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니오, 화이, 바이두 같은 현지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 면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테슬라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는 리창 총리에게 직접 자율주행 기술 승인 요청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정부와 경쟁인데요. 머스크는 단순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 대형 배터리, 심지어 우주산업까지 다양한 고기술 제조업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 산업을 강력히 지원하고 있고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리스크인데요. 테슬라는 중국 내에서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위험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네트워크와 연관된 중국산 자동차 수입 금지를 검토 중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에 중국 정부도 테슬라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군사 기지 등 민감한 지역에서 테슬라 차량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에서의 미래는 어떨까요? 중국 현지의 치열한 가격 경쟁과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테슬라의 판매 성장 속도는 현지 경쟁 업체들보다는 느린 상황입니다. 따라서 머스크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현지 규제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엔비디아 주식은 실적 발표 후 차분한 반응이었습니다. 머스크의 xAI가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자체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매출이 거의 2배나 증가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가이던스, 즉 향후 전망이 일부 분석가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필립 세큐리티의 익빈청은 엔비디아 주식 등급을 매수해서 보유 등급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목표가는 155달러에서 160달러로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단연간 수요가 넘쳐나는 상태를 경험하지만 이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투자자들은 매력적인 기회일 수 있지만 매 분기마다 놀라운 실적을 기대하는 단기 트레이더들에게는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엔비디아가 출시할 차세대 인공지능 칩 블랙엘에 쏠릴 텐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가 최근 투자자로부터 5빌리언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이 자금의 일부를 엔비디아 칩 10만 개를 추가로 구매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력한 실적과 AI 칩 수요로 미래의 가능성이 크지만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들 중 70% 이상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IT 섹터는 모든 기업이 예상치를 초과하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였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넷앱의 주가가 실적 발표 후에
7% 이상 상승했습니다. 소비재 섹터에서는 월마트가 뛰어난 실적과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죠. 또한 지난주 월스트리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3대 주요 지수가 상승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정책이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에 임박했습니다. 6자리의 가능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5일 동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규모 매수 움직임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소식으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사임 발표가 있습니다. 겐슬러는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를 강화하려는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그가 사임하게 되면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에 SEC의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상하이 법원이 암호화폐 소유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이번 판결은 장기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최근 급등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시장이 기업 실적 기대치에 비해 과도하게 가격이 책정됐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기업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주요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하락세로 전환될 위험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의 상황은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은 과거와 같은 거품 붕괴의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한 예술 작품이 무려 62밀리언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바나나 하나를 은색 덕트 테이프로 벽에 붙여놓은 겁니다. 이걸 산 사람은 다름 아닌 암호화폐 업계의 큰손이었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여유롭게 이런 소비를 할 수 있었냐면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 때문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원래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최근 2년 동안 무려 16배나 올랐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최근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들였는데요. 지난주에는 전환사채 3빌리언 달러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또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 정치와 경제 환경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많은 투자자들이 음악이 멈추기 전까지는 춤춰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시장에 과열되고 낙관론이 팽배할 때일수록 항상 냉정하게 본질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빅테크에게 비판적인 보수주의자들에게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수주의 인사들을 주요 인사로 발탁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죠. 트럼프는 빅테크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인물들을 대거 임명했습니다. 이는 의회와의 협상에서 빅테크 규제 법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을 보입니다. 반면에 신중한 균형점도 보입니다. FCC 위원장으로 임명된 브랜던 칸은 통신 분야에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자유시장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죠. 또 트럼프는 AI와 가상화폐 산업의 규제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기술 혁신을 지원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빅테크 정책은 기존보다 강경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모든 기술 분야에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말 S&P 500 랠리가 시작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러브너는 올해 S&P 500의 목표치를 6,300포인트로 잡았고요. 이번 주부터 연말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S&P 500은 1.3% 상승하면서 올해 누적 상승률이 24%를 넘어섰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선거 이후 연말 랠리가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터를 보면 1928년부터 선거 다음해 연말까지 평균 3.4%의 상승률을 기록해 왔다고 합니다.
러브너는 선거가 있던 해에는 연말 랠리가 보통 내년 1월 초까지 이어지다가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S&P 500은 올해 50회 이상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총 시장 가치가 6트릴리언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연간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큐리티 웰스의 애널리스트 메리앤 바텔스는 이번 상승장이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장기적 강세장의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상황이 1995년부터 2000년 사이 그리고 1925년부터 1929년 사이와 비슷하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주식시장은 디지털 시대의 초기에 해당하며 매년 20%씩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S&P 500의 2025년 목표치를 7,200에서 7,400포인트로 현재보다 24%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째는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 둘째는 견고한 국내 경제, 셋째는 새롭게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S&P 500 지수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관세와 인플레이션 같은 잠재적인 리스크가 2025년 시장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UBS 글로벌 웨스 매니지먼트의 솔타나 마르첼은 관세가 시장의 중요한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강화할 경우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걱정거리입니다. 특히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물가가 오르고 이는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죠.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전략가는 S&P 500 지수가 내년 말 6,5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 또한 관세와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외에도 이민정책 변화 역시 주목해야 할 요소입니다. 만약 대규모 추방이 이루어진다면 노동력 부족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촉진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들의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데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BS의 브라이언 로즈는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연준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S&P 500 지수는 0.3%가 상승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1%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주식과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은 잃지 않기 바랍니다. 최근 시장은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데요. 그만큼 리스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면서 투자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